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핵융합의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이 9년 뒤로 연기됐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2조 9천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공공연구개발 예산을 35조 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과학기술 분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모여 과학기술의 산업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비만 유형과 유전자에 따라 비만율은 물론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무작정 다이어트를 할 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와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대한 정식 임상 시험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험은 유전자 10개가 편집된 돼지 신장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아 말기 신질환 환자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 공공연구개발 예산을 35조 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과학기술 분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모여 과학기술의 산업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만나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연구 성과의 산업화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주체별 역할,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성과물들이 그걸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 연결되어서 실제로 산업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화되는 비율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으로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럼에서는 국가 R&D의 사업화 탐색 플랫폼인 아폴로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연결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아폴로는 과학기술과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공공기술과 유망한 기업을 선별해 매칭하게 됩니다. 기업명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 그냥 바로 분석된 결과를 시각화된 그래프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3년 정도 후에도 이 기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저희가 AI가 분석을 해서 예측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참가자들은 또 인공지능 기술 인력의 양성 등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AI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AI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의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이런 로드맵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공공 R&D 투자 35조 원 시대를 맞이해 과학기술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산업화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2.8배 늘릴 수 있는 반고체 젤 전해질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송현곤 교수, 한국화학연구원 정세현 박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황치현 박사 공동연구팀은 고전압 충전 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막아 폭발 위험을 줄이는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해질 속 안트라센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고 니트릴 성분은 배터리 속 금속이 녹아나오거나 구조가 변하는 것을 방지해 안정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 연구팀은 500회 이상의 충전과 방전에도 초기 용량의 81%를 유지했고 배터리 팽창도 기존의 6분의 1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잘 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유전자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비만을 일반 비만과 복부 비만으로 구분해
두 비만 유형의 유전자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식단과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찌거나 감량되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비만율의 차이를 유전자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우선 체질량 지수와 허리 엉덩이 비율 등으로 일반 비만과 복부 비만으로 나눠 유전자의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참가자 1,500여 명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일반 비만 관련 유전자 20개, 복부 비만 관련 유전자 23개, 그리고 두 유형 모두의 공통으로 관련된 4개의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비만 유형에 따라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도 달랐습니다. 일반 비만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섭취가 예방 효과를 보였고, 복부 비만의 경우 유전자 유형에 따라 육류와 버섯, 수산물 섭취가 비만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두 유형의 공통으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일반 비만인 경우에는 GPR88이라는 유전자가 좀 핵심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고, 이 유전자가 식욕 조절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에서는 PCDH9이라는 세포 간의 접착과 관련된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고요. 전문가들은 체중계 숫자만 보기보다 허리 엉덩이 비율을 함께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실제로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정식 임상시험이 시작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장기 이식 분야 바이오 기술 업체 유나이티드 세라퓨틱스는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10% 이하로 줄어든 말기 신질환 환자들을 상대로 사상 첫 이종 이식 정식 임상시험을 개시해 첫 수술이 뉴욕대 랭곤 헬스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이식용 장기로 쓰인 이 회사 제품 유키드니는 유전자 10개가 편집된 돼지 신장입니다. 돼지 게놈에 인간 유전자 6개가 추가돼 인체에 이식됐을 때 면역 수용성을 높였고, 돼지 유전자 중 4개가 비활성화해 거부 반응 위험을 줄이면서 장기가 지나치게 성장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돼지 신장과 간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 국가기관은 물론 첨단 기술 산업까지 심각한 사이버 위협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국정원 현장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통신금융 해킹 사태 배후에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그 외에 적대 세력에 대한 추적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국무조정실이나 통일부, 외교부 등 국가기관 서버에서도 침투 흔적이 발견됐는데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KT가 유심 무상교체를 실시합니다. KT는 고객에게 사과하고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교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유심을 받고 싶은 가입자는 KT.com 홈페이지나 유심교체 전담센터에서 교체를 예약한 뒤 대리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KT는 일단 피해가 집중된 서울 금천과 경기 광명 등에서 교체를 먼저 진행하고 19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합니다. 또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11일부터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SK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는 SK텔레콤이 피해자 1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당시 매장 곳곳에선 유심 교체를 위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유심대란 사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 중 3,998명이 신청했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전화 번호와 유심 인증키 같은 민감 정보 25종이 유출돼 가입자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한 명당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휴대폰이 복제될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유심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혼란과 불편 등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들이 요구한 원상 회복은 정보가 이미 유출된 사고 특성상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안은 통지 후 15일 이내에 SK텔레콤과 분쟁조정 신청인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수립 이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은 핵융합의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2조 9천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태양과 유사한 원리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해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원천 기술을 검증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사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와 중국, 우리나라 등 7개 국가가 참여해 시작했는데 애초 목표는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기술적 문제 등으로 2020년, 2025년으로 연기됐다가 올해 다시 9년 뒤인 2034년으로 지연됐습니다. 완공이 9년 늘어나면서 사업 기여분이 9.09%인 우리나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도 1조 3,063억 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총 비용도 기존의 1조 6,432억 원에서 2조 9,495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현금 분담금의 비중이 계속 늘어 정부도 내년부터 1,000억 원 이상 현금을 투입해야 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관련 부처는 사업 일정과 사업비 조정 등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은 이미 장치 수주를 1조 원 이상 달성해 현금 부담금 대부분을 흡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융합 실험로 건설 후반에도 국내 수주분으로 분담금 상당수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융합 실험로 9개 핵심 부품과 장비를 조달 중이며 해외 현물 장비도 수주해 올해 기준 1조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의 공식 명칭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핵 잠수함이라고 부르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런 명칭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추진한 사항이라 큰 틀에선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한미 간 조율하고 협의할 사안이 많아 내년 예산에 핵잠수함 예산을 탑재하기에는 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 회의에선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에도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며 미국이 우리 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계천 산책로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조각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소식을 앞서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곳이 야외인 만큼 실내보다는 위험성이 낮지만 석면 조각이 방치된 지역을 자주 찾을 경우
성면 입자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경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계천 산책길에서 발견된 인조 슬레이트 조각에서는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에 달하는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청계천 전체 구간 8km 가운데 4km 넘는 구간에서 기준치 이상의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 40개가 발견됐는데 성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실제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인 상황. 전문가들은 이런 인조 슬레이트가 잘게 부서지거나 사람들에게 밟히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성면 입자가 공기 중에 날아다닐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소 10여 년 전부터는 건축물의 성면 함유 슬레이트 사용이 금지된 만큼 현재 발견되는 조각들은 그 사이 풍화가 진행돼 작은 압력에도 쉽게 바스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암호돼서 내지는 변성이 돼서 나오는 성면 가루들이 이 공기에 휘날리고 내지는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할 겁니다. 발로 차거나 하면서 먼지가 확 날리고 애들이 뭐 떼어가지고 집에 가져가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특히 청계천에서 주기적으로 달리기 하는 등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성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는 일반 시민들한테서 위험이 더 문제다. 거기 성면 광산 지역에 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청계천이 야외 공간인 만큼 한두 번 노출로 유해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기 중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얼른 발견해서 치우기만 한다면은 시민 건강하고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계천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 근처에서 러닝을 하는 게 꽤 오래됐는데 사실 조금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강아지랑 산책도 나오고 주민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있다 하면 많이 걱정되죠. 서울시는 청계천 일대의 성면 조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전체 구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과 끼어들기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앞 만취 운전자를 포함해 불과 1시간 만에 2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교가 시작된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교통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 실례합니다. 음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는데도 스쿨존까지 차를 몰고 나온 남성이 적발됩니다. 0.025 나왔거든요. 혼방 수치 나왔습니다. 대리 불러가지고 귀가하실게요. 혹시 숙취운전을 하신 걸까요? 아예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초등학교 앞을 달리다 덜미를 잡힌 운전자도 있습니다. 0.112 나왔어요. 수치 많이 나왔거든요. 0.112 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하나를 치우세요. 이거 아무리 해도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예요? 단속 도중엔 스쿨존에서 난폭하게 차를 급가속한 운전자까지 포착됐습니다. 급가속을 하시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선생님. 어린아이들 등교 중이라서 위험하니까. 이렇게 경찰이 출근길 서울 일대 곳곳에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태를 단속하면서 잇따라 적발된 끼어들기 운전자들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고 모르고 들어온 것을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걸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에 앞차 꼬리를 물고 가던 운전자들도 여럿 붙잡혔습니다. 교차로를 이제 충분히 통과를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전에 정지선에서 정차를 하셨다가 가시는 거예요. 불과 1시간 만에 끼어들기 130여 건을 포함해 교통법규 위반 250여 건이 적발됐는데 경찰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여권만 갖고도 30일간 중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등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중국을 찾을 경우 내년 말까지 30일간 중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진 겁니다.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기존 무비자 대상국 45개 나라가 모두 연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扩大高水平对外开放，持续便利中外人员往来。中方决定将对法国等国的免签政策延长至2026年12月31日。 이번 비자 연장 조치는 최근 해빙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한중 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愿同韩方加强沟通，深化合作，拓展共同利益，携手应对挑战。 대외 개방을 내세웠지만 이어지는 소비 둔화와 부동산 침체를 관광으로 메우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도입한 중국은 이번에 스웨덴을 적용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